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1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토요일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를 한번 돌아볼까요? 전일장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등락이 오고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 막판에 가서 다시 탄력을 받아 나가며 0.76%가량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4,990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더 큰 탄력 받아 나가면서 2%대의 강세 흐름 기록이 됐는데요. 양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들어왔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힘을 내주지 못했던 네이버라든지 이런 대형주 쪽에서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섹터의 수급 변화 움직임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하는 것인지 이런 점들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이런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은 만큼 다음 한 주 전략에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힘을 못 내주다가 막판에 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주요 지수를 살펴보시면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파란불을 켜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수준의 거래를 마쳤는데, 미국 증시는 오히려 이러한 혼조세가 더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의 흐름과 국내 증시의 흐름이 과연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커플링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텐데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들 오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 항상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786-102번, 1023번 두 대 연결되어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해봅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 주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위원님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예.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그렇죠. 힘을 정말 많이 내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릴 게 참 많은데 한 주의 큰손 리스트 보면서 어떤 섹터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지 그 리스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배터리, 데이터 센터, 태양광, LG그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강조를 해주셨고, 태양광, LG그룹도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먼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위원님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어제 그 테마가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꾸준하게 간다. 언제까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까지, 혹은 현재 트럼프 임기 내까지.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 코인을 발행함에 따라서 수조를 번 분이 바로 트럼프 분이고요. 또 바로 이제 트럼프 정책 자체가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게 트럼프의 방향성입니다. 거기에 딱 맞춰갖고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가상자산을 키워갖고 시장을 좀 키워보겠다라는 정책이 기본 정책이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ST 관련주, 이재명 테마주 막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가상자산에 대한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고, 이번에 코스닥 3,000포인트 달성에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활용하겠다라고 제안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코스닥에서도 이런 가상자산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주도적으로 강세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중에 헥토파이낸셜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 세계 1위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업 서클에 블록체인 아크, 바로 이제 국내 유일의 결제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고요. 또한 간편 현금 결제 시장 점유율 1위의 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시스템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런 게 특징이죠. 국내 이제 피테크 인프라에 대한 심장 역할하는 이번 26년도 이익률이 대폭발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1월 달은
스테이블 코인 일정이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퍼가 제가 2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상당히 낮다. 지금 주가 올라가는 바람에 12, 역시 아직 12 형태를 띠고 있죠.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 속에 되어 있는데, 주가가, 그동안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이버도 같은 흐름에 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비슷해요. 네이버도 가격이 퍼가 10대 초반 내지 중반, 초중반이면은 네이버 과거에 20, 퍼가 20, 30, 70, 30대였던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이렇게 싸고 또한 실적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이 속에 있기 때문에 네이버 역시 저퍼, 저피발의 실적주 개념으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이슈가 나옴에 따라 네이버도 두나무와의 합병권으로 인해서 국내 대표 1위 기업이 바로 가상자산 1위 기업이 두나무 합병으로 인해서 네이버가 된 거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대표 선두 기업으로서 꾸준한 가상자산 관련주 관점에서도 우리가 관심권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다면 전략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제가 에이스 시간에 차트에 대한 시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인데요. 배터리가 요새 갑자기 화두가 된 이유가 전기차에 대한 일시적 캐즘, 바로 이제 판매가 좀 둔화될 수 있다. 하지만 로봇이 살린 거죠. 로봇이 부각이 되면서 배터리가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배터리 쪽이 갑자기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삼성 SDI가 되겠죠. 미국의 ESS 2조 원 수주를 따냈고 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대량 생산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27년도이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면서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먼저 제가 삼성 SD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요새 이렇게 수직으로 폭등을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의 삼성 SDI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인 MOT까지 강세가 나고 있는데요. 현재 역시나 27년도에 퍼가 10대에 놓여 있다는 건 과거에 이 10대 77, 40 이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10대 초반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가격적 미터가 상당히 좋고 특히 27년도는 사상 최고 실적, 그러니까 27년도 이래로 24년도 이래로 최고 실적, 역시 실적이 폭주하는 연도가 내년도 바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27년도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시작이 됐고요. 720선 돌파를 이제 막 한 만큼 앞으로도 꾸준하게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MOT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예, MOT 같은 경우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아무래도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 SDI의 10년간 독점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같은 강세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가격적으로도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 추이 속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 같은 25년도에 컨센이 안 잡혔지만 삼성 SDI를 비롯해서 이러한 배터리의 실적 자체가 앞으로 26년도 내지 27년도에 점진적으로 실적 증가 추이 속에 있는 만큼 월봉의 바닥권에서 막 시작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역시 제가 에이스 시간에 바로 신호가 어떻게 나와 있고 차트에 대한 패턴 제가 또 읽어 드릴 거고요. 한동화성 같이 볼까요? 아무래도 이 삼성 SDI와 MOT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한동화성은 전고체 배터리의 대장주로서 항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뛰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격적으로 예측이 되기 좀 어려워요. 실적이 작년도 역시 얼마 되지 않죠. 20억 정도, 20, 30억 정도인데 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MOT 이런 종목들이 더 나을 것 같고요. 현재 그 다음에는 바로 강원에너지까지 볼게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요것도 가격이 그렇게 저평가 속에 있진 않아요. 적자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삼성 SEI의 무수 수산화 리튬 아마 최대 공급업체로서 앞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이에요. 특히나 현재 1만 톤 수준을 이번 연도까지 2.5배 이상 확대 계획을 갖고 있어서 강원에너지는 지금은 적자지만 이번 연도에 본격적인 실적의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강원에너지까지는 우리가 관심권에 보되 한동화성 같은 경우도 대장주 역할하고 있지만 좀 더 기준선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것이 한동화성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로는 스테이블 코인, 헥토 파이낸셜, 네이버 분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배터리에서는 삼성 SDI, MOT, 한농화성, 강원에너지 분석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세 번째 섹터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AI라는 키워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향한 이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 봐야 할지 데이터 센터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관련해서 뭐 LG CNS, 데이터 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많이 봐주셨잖아요. 네. 어떤 관점으로 지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AI는 항상 꾸준하게 상승 흐름에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AI 시장 자체가 본격적인 큰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지구에 데이터 센터를 다 지을 수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땅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거나 또 에너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다면, 주가 운용 자체가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탈출한 종목들 위주의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LG CNS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LG 그룹 자체가 바로 MS사로부터의 대규모 수주를 따냄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 자체가 긍정적으로 LG그룹의 전반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LG CNS에 대한 주가 움직임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CNS도 역시나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저 PBR 10대 초반이죠. 이렇게 대기업이 10대 초반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흔치 않거든요. 1점대 있는 PBR.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큰 만큼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타면서 월봉 차트에서 현재 2차 파동에 대한 1차 올라가고 2차 파동 초기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일봉 차트에서 포인트를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포인트에서 한번 잡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 흐름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데이터 솔루션이 있는데요. 역시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밀렸지만 LG CNS에 대한 주가 움직임의 강세와 맞물려서 앞으로 강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 현재 720 이상 돌파를 아직 못했거든요. 여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신고가 가는 그런 강세장에서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이 기업이 최근에 600억대의 대규모 수주를 따냈는데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 될 수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월봉 차트상 장기적 흐름도 이제 횡보 끝에 이렇게 흐를 수가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이 적정 주가 계산해봐도 현재 주가에서 빠질 수 있는 폭이 거의 미미하다 보니까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횡보 끝에 못 갈 것 같으면 여기서 밀렸겠죠.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서 윗꼬리 좀 기른 형태를 띄었죠. 지난달에. 거래 없는 대응봉 나오고 큰 음봉 나오고 윗꼬리 길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 달은 이제 하반 경직 보이는 달이기 때문에 현재가가 매수 포인트로서 720선 최소한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꾸준한 상승 흐름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 이후에 주가 자체가 태양광도 요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태양광 자체가 기본 마인드가 작년도에 예산의 2배를 이번에 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에요.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부족 현상이
원전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태양광도 쓰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죠. 그만큼 최근에 이제 이슈가 터진 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냉각 혹은 전력 문제 해법은 우주에 있다 해가지고 우주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쓰면서 사업을 펼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따라서 미국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띠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오시아 홀딩스를 좀 볼 텐데요. 이 오시아 홀딩스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의 그 대표적인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로서 세계 3대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입니다. 역시나 가격적으로 워낙 제가 저평가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퍼가 6, 굉장히 싸죠. 그래서 주가가 안 가기에는 너무 어렵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22선 매매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LG그룹이 될 텐데요. 이 LG그룹이 큰 그림이 전 LG AI 원팀으로 이번에 MS사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실적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잠깐 LCNS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LCNS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MS사로부터의 대규모 수주를 데이터 센터를 수주를 했다는 거죠. 수조 원. 그 주가가 안 갈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기관들이라든가 외국 매수 들어오면서 특히 개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LG전자도 같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요새 로봇주 개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720선을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돌파했고요. 현재 장기적으로 월봉에서 5개월 이평선 갖고 꾸준하게 상투시로 나올 때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섹터에 대해서도 설명 이어가 주셨는데요. 데이터 센터, 우주 태양광, 그리고 LG 그룹주까지 세세한 설명 받아봤습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종목별로 세세한 전략 세워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는 지수 전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코스피에 대한 차트를 볼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단기적으로 조정에 대한 신호가 나왔을 때 알려드려서 순간적인 단기 조정은 잘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게 장이 유동성 장세가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밀린 건 맞는데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단기적인 또 변곡점 왔을 때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재차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또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종목 장세 계속 이어가시면 좋아요. 코스피에 대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추세적 매매를 계속 이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하지 마시라 못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대형주는 추세 매매가 필요해요. 기준선 추세가 깨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 분기 시에는 좀 조정에 대비하셔야 되고 종목 장세의 지속적인 투자는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셔서 지금은 뭐 대형주 섹터에 대한 어떤 강세의 주도권을 갖고 올라가기보다 종목별로 올라갈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종목 장세에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15일 날짜의 방송인데요. 녹화 방송을 꼭 보세요. 1월 15일 날에 고래사냥 주식조합법을 보시게 되면 1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래서 1월 15일 날에 대한 방송 내용인데요.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15일 상원 심의가 열린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월 15일 날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도입에 대해서 논의에 속도를 낸다 해서 야당에서 14일 날, 여당은 20일 날 정부안과의 의원 발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1월 달은 스테이블에 대한 이슈가 주도한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스테이블 코인 주가 폭등이 나왔죠. 그래서 1월 달에 주도주의 흐름을 잘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 대한 흐름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에 초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디지털 자산 활용 바로
코스닥 3,000포인트를 위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대통령께서 또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에 집중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집중해보자라는 꿀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AS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나와 있고 첫 번째 종목은 MOT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 봐주셨는데요. 물론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날짜를 잘 살펴보시면 지난 토요일에 봐주시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에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쭉쭉 장대 양봉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하락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관점들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MOT 어제 차익 매물이 좀 빠져나갔잖아요. 네. 이때 뭐 추가 매수라든지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제가 전략을 짜드릴게요. 네. 자, 일단 핵심은 뭐냐? 지난주에 설명드리고 43%가 일주일 만에 갔는데요. 주도주가 이번 한 주가 배터리였다는 거죠. 이제 제가 배터리를 딱 포인트에 변곡점을 드렸는데요. 삼성 SDI가 현대차와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로봇 배터리. 그럼 현대차의 로봇 배터리는 뭐죠? 아틀라스. 아틀라스는 전 세계 1위로 이번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전 세계 1위의 삼성 SDI가 만든 배터리가 공급된다면 대단하겠죠. 근데 거기에 10년 동안 삼성 SDI의 독점적인 공급사 중에 하나가 MOT예요. MOT가 세계 1위의 로봇 배터리에 탑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MOT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건데요.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일단 차트의 포인트가 그동안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면서 떨어졌죠. 주가는 한쪽으로 연속적으로 쏠리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보통 한 번 정도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공모가가 10,000원이었었어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7,000원대 부근이었기 때문에 적정 주가 10,000원이라고 본 만큼 실리고 밀릴 때 거래가 감소했죠. 그러면 눌리고 빠질 때 거래가 없는 게 좋아요. 이미 실렸으니까 이것만 뚫으면 가는 건데 뚫리니까 가자 해가지고 포인트를 제가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부터 N자 상승 포인트에서 잘 가고 있고요. 이게 변곡점, 상승을 예상한다. 그래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차트 역시 밴드가 뚫리면서 주가는 급등한다는 점. 그래서 밴드가 월봉 방향 잡고 뚫리면서 빵 날아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자, 일봉. 그럼 여기는 변곡점. 간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갔어요. 자, 여기는 간다 안 간다를 몰라요. 모르는 왜? 한번 예를 들어 단기는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그 흐름은 패턴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거래가 감소한 형태의 음봉이니까 아직 끝난 거는 아니다. 해서 단기 5위선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22선 매매의 흐름을 지속 타는 것은 유효하다. 그래서 단기적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흐름을 계속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OT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그리고 기대할 만한 종목인데요. 헥토파이낸셜 1월 14일 고래사냥에서 봐주셨고요. 전일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봐주시고 나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한 번에 분출을 해낸 것 같은데 이번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상한가를 찍고 나서 이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계속 해야죠. 보았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STO나 계속 하긴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서 혹은 이번에 본격적으로 법안 통과되고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 다만 그 기대감과 뭐 법안 통과될 때 올라는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은 아직 초입이니까 쭉 올라가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했을 때 돈벌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막연한 기대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심리적인 어떤 흐름에 기대 심리 올라갈 때 수익률을 잘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 통계를 봤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사상 최고의 대량을 터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는 거다. 기본적으로 왜? 아니 컨센은 지금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봤을 때 퍼가 10대 초반에서 엄청 저평가인데 이 스테이블코인, STO, 가상자산이 앞으로 올라가는 건 맞을 텐데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돼가지고 통과될 텐데 흐를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인 흐름이 업황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횡보 끝에 올라간 것이 맞을 텐데, 그래서 하나, 둘, 셋. 지난달에 저점 매수 기회라 그랬죠? 그리고 월중 신호가 나왔다가 없어졌지만 다시 나올 거다 나왔죠. 그래서 이제 뚫고 돌파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시작인데 문제는 V자니까 한번 반락 정도의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올라갔을 때는 챙겼다가 반락을 이용한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해서 5이선 매매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전략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노란톡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줄 텐데요. 이러한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타이밍을 다 드렸거든요. 노란톡 통해서 혹은 이 고래사장 시간, 명품투자법 시간에서 제가 타이밍을 다 드렸습니다. 뭐 어느 가격대가 어떤 변곡점인지 하나하나 타이밍을 드리기 때문에 바로 노란톡 통해서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주소가 열립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내일도,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영업일수로 월요일, 화요일 실제 장중에 리얼하게 포인트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헥토파이낸셜까지 AS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네이버 나와 있는데요. 네이버는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 시청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자식한테 물려줄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말은 당시 이제 국가대표 AI 선발이 안 됐어도 이 종목은 결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드디어 8%대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의 차례가 온 것인가? 지금 여기서 팔아야 돼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돼요? 고 해야죠. 쓰리고 보도록 했습니다. 네. 이건 쓰리고 터트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헥토파이낸셜과 네이버는 일명 신고가 형태의 변곡점에 명품 투자법의 기준에 포착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가 형태 속에서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네이버가 왜 갈 것이다라고 봤냐면, 우리 그 로봇에 보면 뇌가 있겠죠. 사람도 뇌가 있는 것처럼 바로 소프트웨어. 국내 소프트웨어 최강자예요. 로봇에. 바로 이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소버린 AI.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하이퍼클로버 X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어차피 우리나라의 로봇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 생산은 A전자. 그래서 A전자와 A전자와 네이버가 앞으로 자식한테 물려줄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뭐 계속 가져가라라고 단정을 줄 수 없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제가 계속 실시간 이렇게 관리를 해드릴 수도 없잖아요. 스스로가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15년 만에 사상 최고 된 거래. 그러면 이건 신고가 형태로 올라갈 여지가 높아요. 이렇게 실리고 나서 주가가 흐를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15년 만에 아까 헥토파이낸셜도 사상 최고 되는 거를 터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든다 보였죠? 거의 돌파하고 신고가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개월, 10개월 이평선 잡고 추세를 이어가는데 붕괴가 된 다음에 팔라는 것이 아니고요. 약세봉이 나오면 그때는 팔아야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는 거래가 또 지난달보다 늘었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은 좀 완벽하게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가 형태에 초점 맞추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뭐 30만 원 뭐 정도, 29만 원 갔다 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약세식으로 나온 것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종합주가지수가 또 과열권에 있다 보니까 지수의 조정 때문에 같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대응봉이 나온다거나 그렇다면 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겠지만 기본 마인드는 10개월 선 잡고 추세적 흐름을 계속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흐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OCI 나와 있는데요. OCI는 작년부터 태양광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때 언급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OCI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을 살펴보시더라도 OCI 쪽으로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거래일 연속 계속 매수하고 있는 흐름,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OCI 이런 흔적 어떤 시그널일까요? 제가 어떻게 짜야 될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이 OCI가 똑같죠. 패턴은 신저가로 쭉 내려가다가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꼭 반대로 한 번은 간다는 거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평가일 때, 그리고 산업이 좋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한 번씩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을 텐데, 그 주식이 일단 뭐 자기 자리로 한 번씩은 돌아간다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OCI 그룹 자체가 폴리시콘 세계 3대 업체로서 근데 반도체형 폴리시콘이 이번에 반도체 시장 업황이 좋아지면서 아주 강세 주도를 했습니다. 20개월 입혀서 첫 돌파 속에서 본격 상승이 됐고요. 지금 단기적 급등이 나면서 이역도 벌어졌는데 축소시키고 추세적 흐름 바로 20에서 갖고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I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마지막 종목은 제형 솔루텍 나와 있고요. 상승률, 진짜 부럽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607%. 진짜 600%라는 숫자가 포트폴리오에 찍혀 있으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안 되는데 일단 기분은 좋아요. 제형 솔루텍 지금 이렇게 플러스 많이 찍히고 있는데 여기서 욕심 더 나는 게 정상일까요? 오늘은 좀 변곡점에 있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변곡점이요? 자, 드디어 하락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음봉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끊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사상 최고 대량 터트리고 빵 주가 올라갔죠? 저런 패턴이 네이버, 그리고 뭐 헥토파네이션 비슷한 패턴을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위더스작도 같은 패턴에 속한다고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쭉 시세 분출 나왔습니다. 지금 음봉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 접근하시면서 지속적인 12선 대응 계속 이어가는 건 맞지만 일단 단기 대응 하면서 12선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 대응 그리고 11선 기준 이 두 가지 키워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잠시 뒤에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인데요. 아래 나오는 번호 01786-1002번, 1023번 전화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예. 좋은 기운 아침부터 받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NC 바이오요. LNC 바이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57,000원에 30%요. 어제 종가 매수하신 건 아니죠? 9월 달에 매수했어요. 9월에.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막 8만 원 터치했을 때도 겪으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고 계신 가격대가 있으세요? 저는 장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장기로 보고 있어서 한 2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20만 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유망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무릎 연골 재생 치료, 메가카팁의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신규 스킨 부스터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국내 시장의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라 상당히 매출과 함께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중국의 합작 법인을 통해 가지고 현지 생산 수입 허가 가시화로 특히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실적 모멘텀이 더 본격화되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더욱더 상승 흐름 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국내 인체 조직 인식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움직임 자체가 시장 점유율 1위다, 실적이 는다, 매물대는 없다. 계속 상승 흐름을 탈 여지가 높죠.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에 대한 흐름은 이렇게 최초 1,000억 원대를 넘는 컨센과 또 이익도 최고 실적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27년도 보통 우리가 지금 6년도니까 내년도까지 앞당겨서 보통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매기면서 주가 먼저 갈 수 있거든요. 퀀텀 점프의 3배예요. 자, 이익도 4배 정도 어마어마한 실적의 폭주를 달리고 있는데요. 퍼가 10대 초반이면 이 분야가 업종이 일단 의료장비 쪽에 제약업종 이런 것들은 퍼가 상당히 원래 높거든요. 10대 초반이면 앞으로도 업종 평균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해서 5개월 이평선의 기준을 갖고 흐름을 타는 것이지 간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이유가 한번 올라왔죠?
매수는 이때가 맞고 그리고 이때 단기 대응 안 했다 친다면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뛰어난 기업이니까. 그러면 5개월 자꾸 쭉 이어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뭐 깬다고 해서 매도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적이 워낙 쭉 뛰어나서 지금 거래량 자체가 감소 속에 있으니까 5개월 선이 아닌 실제 일봉에서 상투 고점이라는 징후가 정확하게 나온다면 그때 확인 매매하는 것도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저는 원래 이렇게 일봉상 보면 거래가 또 실렸던 시점을 또 깼고 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월봉이 한번 시세 분출 한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앞으로 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거래가 실렸을 때 이 지지권을 깼을 때는 매도를 쳤다가 다시 확인 매매하는 것을 보통 좋아합니다. 지금은 5개월 이평선 기준을 갖고 흐름을 타는 것은 아직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개월 이평선 말씀해 주시면서 추세를 타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도움 되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LNC 바이오 목표하시는 가격까지 올라가기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사이닉 솔루션이에요. 네, 사이닉 솔루션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세요? 예, 11,460원이고요. 20% 보유 비중이에요. 11,460원에 보유 비중은 20%.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 마음고생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종목 그러면 일단 매수 단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시스템 IC의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 기업으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사로서 SK그룹에 대한 강세, 반도체 강세와 함께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어요. 요새 SK하이닉스가 신고가 가는 마당에 안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핵심은 감각 대체 센서의 양산의 최종 단계에 왔다는 게 이게 키포인트인데 바로 피지컬 AI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바로 로봇 관련주에 또 속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앞으로도 뭐 이런 인간의 청각을 대체하는 초저전력 고성능의 음성인식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에 여러 가지 온디바이스 AI 제품 중에 성능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의 바로 센서 관련주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적외선 AI 전문 기업 스타티오의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또 글로벌적인 선두 기업에 속한다는 점 한번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뭐 이런 어떤 전망은 밝아요. 글로벌 선두 기업과 협력 통해서 지금 뭐 센서 인간의 청각을 대체할 수 있는 독보적인 또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그 최종 단계니까 양산 통해서 실적이 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시가총액 2,300억짜리거든요. 2,300억짜리 이익은 일단은 미미하죠. 이익은 미미하고 56억 가지고 퍼가 좀 높은 편이죠. 굉장히. 근데 퍼가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낮기는 한데 일단 저평가라고 단정 짓기 좀 어렵죠. 그래서 차트적인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거래가 늘었던 이 양봉을 깨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저점을 지지권 삼아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월봉 차트에서 5개월 이평선 기준의 흐름 아직까지 양호한 만큼 방향성은 신고가 형태를 잘 띄고 있으니까요. 5개월선 매매 혹은 일봉에서의 거래가 실렸던 이런 저가 지지권 삼아서 대응을 지속하시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이닉 솔루션 관련해서 코멘트 주셨는데요. 너무 기운 잃지 마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사이닉 솔루션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나노텍 나와 있고요. 13,500원에 보유 비중은 25% 갖고 계십니다. 미래나노텍도 위원님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어요. 가장 최근에서야 양봉 만들어지면서 12,000원 선을 돌파해냈는데 매수 단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미래나노텍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래나텍은 핵심 특징이 교환사채에 대한 표면이자율이 0%다 우량한 기업이라는 거죠. 이자를 안 주니까. 근데 교환사채는 리피싱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격에 또 교환을 해야 될 만큼 주가 움직임 자체가 교환사채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쉽게 주가가 밀리기가 어렵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17,883원이니까 그 아래에서는 좀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올 여지가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배터리 강세 로봇 수요와 함께 앞으로 미래나텍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다 보니까 최근에도 자회사가 미래 첨단 소재가 2차 전지 소재 대규모 수주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 증가 기대를 걸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2선 매매하는 것은 뭐 양호하다. 그래서 낙폭 과대로 인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몇 배, 막 10배씩 올랐나요? 뭐 10배 가깝게 주가가 올라간 만큼 원래 큰 시세 분출을 한 것은 다시 올라간 것이 쉽지 않고 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16 정도 해당이 되니까요. 그 기준, 24년도 기준에서는 그래요. 근데 25년도 기준에서도 주가 움직임 자체는 분기 실적 뭐 비슷한 양호한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22선 매매로 꾸준하게 재차 상승 가능성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나노텍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는 위원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온 쪽집게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두 가지 종목을 오늘도 골라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위더스 제약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할 땐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바로 이거죠.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네. 위더스 제약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LG전자 이건 대형주 개념에서 꾸준한 상승. 근데 이제 저는 변곡점을 이제 잡아드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대체 더 간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변곡점은 보통 제가 잘 알려드리겠지만 한 템포 올라간 다음에는 기준선에 맞게 대응을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정 주가라는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건강 바우처 청년 도입 유력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갔으면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탈모 치료 정부에서 지원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기는 하는데 전면적으로 전액 지원한다거나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는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적 발표를 하면서 탈모에 대한 정책적 도움을 아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없던 산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초반에는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기업 바로 위더스 제약이 탈모 치료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재평가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이번에 정부의 탈모 정책이거든요. 근데 게임 체인저로 볼 수 있는 약이 있는데요. 매일 약을 먹지 않고 1개월, 3개월 한 번 주사를 맞고 굉장히 간편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탈모 치료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슈가 터지면 가장 먼저 가지 않을까. 최근에 시작해서 반응했을 때도 상한가를 치면서 가장 강했다는 거죠. 대장주죠. 그리고 26년도, 27년도 이 안성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이 시기에 탈모 주사제 단일 품목으로만 해도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 더욱더 정책적, 그것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주가는 더욱더 신뢰감 있게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거겠죠. 또 가격을 봤을 때 공모가 7,950원이기 때문에 현재가랑 별 차이가 없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 주가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사주 매수 가격도
7,500원대에서 8,500원이기 때문에 현재가랑 별 차이가 없고요. 또 최대주주 장내 매수 가격도 7,800원에서 8,300원 정도면 현재가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트 제가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래서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지금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정말 아마 운이 좋지 않나. 이게 바로 제형솔루텍이 있죠. 제형솔루텍이 7배 갔잖아요. 월봉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7배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차트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결국 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 최고대로 터뜨렸고 밴드가 뚫리면서부터는 연속적 시세 분출 임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현재 8,460원 기준에서는 매수 가격대가 왔고요. 5개월 이평선 지지권 속에서 한번 상승을 노리시면 한번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봉상 722선 돌파 이제 막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 초입이라는 관점에서 특히나 이거 상한가만 나왔죠. 이때 명품수사법에서 굉장히 강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 정도 자금이 들어오면 폭등을 목표로 하는 자금이 들어왔을 때 1차 이후에 2차 포동이 보통 나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탈모 치료제 관련주 위더스 제약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KCTC 나와 있고요. 테마단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KCTC도 여러 가지 테마 형태를 띠고 있죠. 북극 항로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 착수했다 했으니까 그때 가스 관련주 올라갔죠? 거기 연결돼가지고 이제 북극 항로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알래스카 북극 이제 여러 가지 개발함에 따라서 북극 항로 역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서 요새 그거 하려고 이제 그린란드와 병합 그린란드를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중간에 이제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린란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기업이 이제 그거 말고도 양재동 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양재동에 물류 창고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아는센트로에 대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서울시에서 이미 가능하게끔 확정을 지었고요. 그게 현재 평가는 뭐 3천억 정도에서 6천억 정도 수준이 하지만 전환이 될 경우에 용도를 전환하게 되면 전환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게 권한은 되어 있고 하게 되면 1조 단위의 형태를 띌 수 있다. 평가가. 그렇다면 현재보다도 주가임 자체가 현저하게 1,000억 원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1조까지의 방향성을 본다면 뭐 최소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2배는 올라간다거나 최소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권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치주다 보니까 지수가 만약에 중간에 조정받게 된다면 자산가치주가 부담이 없겠죠. 지수가 빠져도. 그래서 지수가 과열됐으니까 이런 제약주, 위더스 제약, KCC, 경기 방어주 역할하는 종목으로 한번 매수한다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수부가 9월 달에 이번 연도 북극항로 hunang 목표로 러시아의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KCC가 북방 지역과 유럽 노선을 포함한 유라시아 철도 복합 운송 경험을 축적했고 극지항로 개발 관련해서 민간 공동 R&D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광로 개척할 경우는 상당히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저평가 우량주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퍼가 저퍼 저PBR 저퍼 저PBR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안전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월봉상 거래가 터지면서 매물대가 뚫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5개월선 잡고 꾸준하게 상승을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더스 제약 그리고 KCTC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는 위원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전달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무방은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오시면 제가 다 못했거든요, 얘기를.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셔갖고 핸드폰으로 QR코드 갖다 주시면 또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 제가 오늘날 바로 리얼하게 매수의 포인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중에 타이밍을 또 알려드릴 거고요. 공개 방송 오세요. KCTC 단기적인 매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 8시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